5월 10일 팩트랩 시작하겠습니다. 입법권, 행정권의 사법권까지 모든 3권,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다 갖춘 삼위일체 권력이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24일 후면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입법과 행정권을 다 손에 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법부를 어릅니다. 대법원 파기 환송심 이후에 악담과 협박과 월권 행위를 다 해놓고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경북 쪽에서 유세중 했다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최후의 보루,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사법부를 나는 믿는다. 믿지만 지켜야 되지만 그 총구가 우리를 향하 있다면 그건 고쳐야지.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또 협박성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까? 사법부를 이제 그냥 자기 발 아래 놓고 야, 너 똑바로 해. 응? 그래서 지금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이런 것들 고치는 것도 결국에 사람을 바꿔서 고치는 거는 아마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할 거고 지금 그걸 고치는 작업들을 저 입법부 국회의원들 정말로 국회의원이고 변호사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할 어떤 권력,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대통령 한 명의 방탄,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온갖 머리를 다 짜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언을 한번 보시죠. 최후의 보루 사법부를 믿지만 총구가 우리를 향하면 고쳐야. 총구를 우리한테 겨눈다. 이거는 철저히 적과 나. 그러니까 사법부조차도 우리 편, 내 편으로 나눈 거예요. 자, 법이 그렇다면은 이제 법률, 최고 권력자조차도 법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일반 평범한 서민들, 국민들이 재판에서 나오는 결과를 믿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저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묻힌다는 것은 법원의 구성을 바꿀 수도 있을 거고 법안 자체를 법을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완전히 괴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형사소송법 306조 6항 한 개 항목 바꾸는 건데요. 이 내용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뭔 소리인지 헷갈리시죠? 근데 이 피고인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왜? 저 6항의 1호, 2호 보면 각 호, 1호가 뭡니까?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2호가 뭡니까?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지금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해 있거나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 있는데 다음 각 호에 어느 여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죠. 자, 원래 이 형사소송법 306조는 공판 절차의 정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공판을 정지해야 된다. 그리고 또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해서 출정할 수 없을 때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질병 그리고 뭐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 어떤 뭐 천재지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거든요. 1항부터 5항까지 뭐 그런 것들을 쭉 늘어놓다가 갑자기 6항을 이번에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 6항에서 피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판을 정지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1호가 뭐냐?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2호가 뭐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야, 대통령 선거 당선, 대통령 후보 출마가 어떤 질병, 그다음에 뭐 의사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건가 보죠. 게다가요, 이 법의 원문을 보면은 첫 번째 이 법의 처음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개정안이 나왔을 때는 아예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때는 법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의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아예 처음부터 이런 1항부터 5항까지는 현행과 같은 그러니까 뭐 질병, 뭐 의사 분별 능력의 뭐 부재, 뭐 이런 것들 그대로 하고 6항은 그냥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그냥 좀 대충 만든 거를 이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혹시나 우리 이재명 후보가 빠져나가는 적용 안 되는 거 없을까 싶어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이렇게 딱 넣어놓고 거기다가 제일 뒤에 부칙 2조 한번 보세요. 부칙 2조 306조 6항에 규정된 자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야, 깨알같이 넣어놨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했을 때, 당선됐을 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지금 5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 2조를 추가로 떠넣습니다. 부칙 1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자기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나중에 이주호 권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 당선증만 받자마자 이걸 이제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시행을 해버린 거죠. 그럼 시행을 해버리면 공포된 날 바로 시행되고,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던 재판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경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맥주 대낮에 국회의원들이 국회 법사위 현장에 상임위에 앉아가지고 이걸 만들고 있었어요. 그 만드는 모습 한번 보시죠.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헌법 제84조의 내용을 고려하여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 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토록 수정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보고하는 겁니다. 박범계 법안심사 소위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던 거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뭐 복잡하잖아요. 각호 1호 있고 2호 있고 부칙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재명이 뭐 빠져나갈 수 없게, 이재명의 모든 그걸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 처음에 이렇게 한 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더 이렇게 촘촘하게 그물을 만들었다.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편안하게 선거운동하고 편안하게 대통령직 하라고.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되지만 그 마지막에 나오죠. 뭐 무죄를 주거나 면소 판결을 하거나 이런 건 해도 돼. 이런 것까지 집어넣거든요.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로 당일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짜가지고 집어넣는 모습, 정말 세세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가지고 넣는 모습 한번 같이 보시죠. 의견을 좀 드립니다. 한번 작구를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306조 제6항을 다음과 신설한 내용이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에 대한 겁니다. 수정안이 6항에는 보면 쭉 피고인이 법원은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판 정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관에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뭔가 좀 불확정적인 개념이어서 저는 이거를 제안드립니다.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런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명백하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죠. 이 6항에서 피고 사건에 대하여. 그러니까 6항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재판을 정지해야 된다라는 것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기서 지금 김기표 의원 그리고 옆에 박범계 의원 막 옆에 쳐다보고, 그러니까 무죄, 면소, 형 면제, 공소 기각 이런 선고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럴 때는 재판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재판을 해가지고 무죄를 줘버리고, 재임 중에 무죄를 줘버려라, 재임 중 무죄를 줘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냥 재판을 정지해버리면 이 뭐야, 내 대통령 하는 동안에 무죄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니까 재임 중에 그냥 아예 무죄 받으려고 이 조항을 또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안심사 소위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문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한 명을 위해서 법을,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보다 다른 우리 일반 평범한 힘없는 국민들, 일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진지하고 세심하게 법 만드는 모습 솔직히 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 부분 좀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피고 사건에 대해, 그러니까 단서 조항인데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뒤에 이제 재판 정지와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재판이 아니라 그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으로 좋습니다. 그게 좀 더 명확하네요. 네,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자기 한 명의 방탄을 위해서 여기까지 몰고 왔습니다. 지금 국회가 보여주는 행태는 한마디로 비이성적 행태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팩트랩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쥔 삼위일체 권력의 탄생을 앞두고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안을 냉철한 이성과 팩트로만 바라보도록 감정과 흥분과 열정과
이런 것에 휩싸이지 않고 냉정한 현실 인식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여러분께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